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 이 신차 구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신차 이 시기 자체가 언제가 좋은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오늘은 신차 구입 방법,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가솔린차, 디젤차, 또 LPG차 같은 내연기관차가 있고, 또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 또 중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6가지 정도가 되죠. 내가 과연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차의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연말을 많이 택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제작사가 밀어내기라 그랬죠. 이미 생산한 물량을 밀어내면서 그해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량을 좀 각종 인센티브, 할인이라든지 할부라든지 무상 AS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하다 볼 수가 있고요.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 변경이 되기 전에 또 이 물류비나 실제로 이제 이거를 보관할 때 보관 관련 비용, 특히 이제 이미 항구에 들어온 차 자체를 너무 오래 보관하더라도 그만큼 감가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보통 밀어내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차 구입 시기 가장 좋은 건 연말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이 자차를 권장을 하죠. 이동할 때 대중교통수단보다도 이동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차를 권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신차에 대한 부분들 주로 말씀드리는데요. 큰 특징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 디젤차, 승용 디젤차는 주기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8, 9년 전에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줬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있고요. 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은 매연이라든지 질소 산화물 등 이 배출가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미세먼지 원인 중에서 약 20% 차지하는 게 자동차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화된 디젤차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디젤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승용 디젤차는 판매를 좀 못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국산차가 승용, 세단형 디젤차는 생산을 완전히 중지를 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입차만 세단형 디젤차가 구입이 되고 있고, SUV는 아직도 많이 나와 있죠. 두 대 중에 한 대가 세단과 SUV가 시장을 반반씩 나눠 갔다 보니까 SUV 디젤차에 대한 구입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자동차 제작사에도 다양한 신차가 나오면서 판매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심지 진입 못하게 해주는 도심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등급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차라 하더라도 디젤차는 3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등급, 5등급이 되면은 대도시,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또 환경개선 부담금 등 불편한 부분을 상당히 많게 만들어주는 게 디젤차이기 때문에 디젤차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차가 있죠. 가솔린차도 역시 내연기관차입니다. 디젤차와 가솔린차 모두 내연기관차에 대표되는 이 차종으로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디젤 차량은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집어넣고 압축을 시키면은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뜨거운 열 속에 미세하게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시켜서 터뜨리는 게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해서 디젤차의 이 연소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소음이나 진동 등 상당히 커지죠. 요새 이 배기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배기가스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특히 연료를 연소시켜서 배출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우리가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서 실린더 속에 집어넣고 안에다가 불쏘시개, 일종의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기게 해주면은 바로 이게 터지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불꽃 점화 방식입니다. 디젤차에 비해서 연소 특성이 좋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훨씬 더 덜 배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역시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
배출가스는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디젤차보다도 등급이 훨씬 더 유연성이 높다는 거. LPG 차량 아마 1년이 넘었죠. 정부에서 이 LPG 차량의 어떤 규정을 모두 풀다 보니까 모두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일반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렌트카 이런 경우에만 보통 이 LPG 차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중고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차종에 대한 것들을, LPG는 가솔린 대비해서 연료값이 반뿐이 안 되죠. 그만큼 저렴하지만은 또 연비는 가솔린에 비해서 20-30% 떨어집니다. 따라서 가격과 연비라는 모든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가솔린보다도 약 20에서 25% 정도 연비 특성이 좋다는 겁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장거리 운행, 차량 운행이 많다 그러면은 LPG 차량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차의 삼총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있죠. 요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전기차,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또 이 도심지 터널 통행료라든지 공영주차장 50% 감면, 또 이런 여러가지 혜택, 또 고속도로 50% 통행료 감면, 이런 것들은 전기차 같은 인센티브가 가장 높은 국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장점이 많이 부각되지만은 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전기차 자체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매년 보조금이 300~4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00~200만 원 줄어들고 있고 지자체에서 같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0~400만 원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일반 가솔린 대비해서 같은 주행거리에 대비해서 약 70% 연료값이 절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충전 전기비가 아직 저렴하다 보니까 야간에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보통 가솔린 대비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충전 전기비는 한 2만 원, 2만 5천 원, 그것도 많은 거죠. 한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간다. 특히 가솔린 차는 엔진오일 등 각종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엔진오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가능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장점이죠. 수소 연료전지차 최근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은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모든 것이 해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수소는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 자원에서 이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부생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 화합물에서 쓴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궁극의 차이면서도 결국 사용하는 핵심 수소는 석유 화합물에서 만들어낸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역시 하이브리드 차를 권장하고 싶어요. 기존의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또 나온 지 24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없더라도 중고 하이브리드 차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기존의 안정된 내연기관차와 같이 곁들여 사용한다는 거,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신차 구입할 때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